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42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소식들이 아주 빠르게 전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게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제가 목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그다음에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는 소식 그리고 기대가 커지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5,000을 넘으면서 아주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2024년도에 금리가 인하가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돈이 풀릴 거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환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CVD 자료를 봤을 때 오도북상으로는 44K 이상에 있는 매도벽이 특이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매도벽은 급등을 했을 때 생성됐던 매도벽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44K 중반대 45K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청산맵 같은 경우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롱숏 포지션이 모두 정리가 많이 되면서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단기적으로 관망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베팅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코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추세,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생긴 추세는 꺾기가 쉽지 않고 이런 자신감들이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 경기를 완전히 꺼트릴 수 없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풀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에 있는 자산 시장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2달 정도 완전히 달려오고 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4K에서 41K 라인을 횡보하고 있는데 이 횡보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는 아주 대형 고래들이 분배를 일부 시작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44K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이 손바뀜으로 인해 더 상승하지 못하고 이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분배와 축적의 그래프를 보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 이런 관점도 맞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손바뀜이 일어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고래들이 일부 분배를 시작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 비트코인, 올디너스나 NFT 등이 엄청나게 곽강을 받으면서 이 수수료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말은 이대로 볼 게 아니라 이건 채굴자들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말과 같거든요. 근데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대형 고래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채굴자들의 수익은 셀프레셔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을 횡보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뿅망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VT라고 네트워크 밸류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의 전체 시총을 트랜잭션 볼륨량으로 나눠 가지고 이게 과열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범위인지를 바라보는 지표인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의 내재 가치를 많은 거래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자료화한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시총이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는데 그만큼 트랜잭션 볼륨량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거를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가끔씩 맞고 나서는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조정의 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근거로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 뿅망치 구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표들, 온체인 데이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돼서 아주 큰 변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매매에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뿅망치 구간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온체인 데이터나 사람들의 심리, 과열되어 있는 양상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거시경제화 상황과 맞물려서 12월 말부터 저는 1월 그다음에 1Q까지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여전히 저는 승부를 걸고 있는데 승부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변수 한 가지가 오늘부로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ETF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임박했다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트레이딩이나 매수매도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SEC를 5번째 만났습니다. 4번째 만나고 나서 거의 뭐 이틀 안에 한 번 더 만날 만큼 아주 세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무언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블랙록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티커를 과거에는 IBTC라는 티커였는데 이게 이미 유럽에서는 국채 ETF를 사용하던 티커였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를 살 때 IBTC를 사면은 다른 걸 사는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BTI라고 이 티커를 바꿨습니다. 이 티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부머 세대들이 아주 친숙한 티커라고 해요.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되어 있는 티커를 바꿈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티커로 그래서 더 많이 살 수 있게끔 블랙록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된다 안 된다를 고민하는 그런 집단에서 하는 행동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 티커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갤럭시 디지털의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돼서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가 사람들과 이 코인 시장에서 그루들은 무언가 돌아가고 있는 판에 대해서 각자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정보 소스를 통해서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월가의 30년 동안의 가장 큰 일이다.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기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중에 뭐가 더 좋냐 이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더군다나 거기에 이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 담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흘러가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S&P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랭킹을 매기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가에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는 평가를 할 만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크립토 시장 자체에 너무나 많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S&P 글로벌 랭킹에서 매겼을 때 당연히 USDT, 테더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너무 다 뻔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런 움직임들 블랙록의 너무나 발빠른 움직임들 이런 것들과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빠르게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떤 걸 볼 때 말보다는 행동을 더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행동들 뭐 블랙록의 행동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월가에 있는 기관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CME의 비트코인 옵션 이 오픈 인터레스트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이 엄청나게 무언가를 알고 있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행동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의 2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은 저희들보다 정보가 빠를 거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발빠르게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과 동조해가지고 한 달 동안 너무나 급하게 비트코인을 거의 1조 3천억 정도 모은 월렛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아주 빠르게 1조 원 넘는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월렛들이 속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비다라고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관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바빠지고 있고 거기에 롱 포지션을 잡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월렛에 비트코인을 1조 원 넘게 담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월렛을 가지고 왔는데 기억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8K가 됐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월렛이 비트코인을 아주 세게 모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월렛은 23K일 때도 비트코인을 모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가만히 두다가 이 월렛이 비트코인이 42K까지 빠졌을 때 아주 세게 추가 매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 불장이 오기 전에 3번의 매집을 했고 이 매집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12,000개 정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월렛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불장 전에 비트코인을 큼지막하게 사가지고 불장 한 복판에 던지면서 그 다음에는 아무 포지션도 안 가지고 있다가 또 하락을 했을 때 또 비트코인을 모았다가 불장에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월렛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좀 보고 있고요. 그 월렛이 드디어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는 고래들과 이 세력들은 움직임의 방향성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빠르게 모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 1분기가 경기 침체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변수로 작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DCA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락이 오게 되면 더 힘을 줘서 DCA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가는 방향대로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어제랑 오늘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움직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캐치를 해야 되고 그 사이에 흔들기 위해서 추가 하락을 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방향성, 움직임에 가고 있는 그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물 ETF는 정말 멀지 않았다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WA 메타가 코인 시장에 다음번에 아주 큰 메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비트코인 생태계 메타, 그 다음에 RWA 메타, 저는 그리고 LSD랑 LSD5 메타를 세 개의 축으로서 다음번 불장에 크게 보고 있는 메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WA를 오늘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LSD 관련돼서 LSD5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축에 대해서 이 큰 축 RWA,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생태계 관련돼서 그다음에 LSD5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큰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규제를 한다고 또 이야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재밌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봤는데 이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단 한 건도 통과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간 콩 같은 존재인데요. 꽝 지표죠. 네,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크립토 시장에 발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통과가 안 됐어요. 약간 뭔가 크립토를 본인의 입지에 이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FTX가 조금씩 부활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하마 쪽에서 FTX 관련되어 있는 합의를 봤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나면은 FTX 2.0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TX 2.0은 FTX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거래소고요. 코인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낸스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었던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도 계속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크립토 시장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기저에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수 여러분들께서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목소리가 좋지 못해가지고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